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총기 규제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 시내 해변과 야외 수영장의 개장을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앞당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병원, 요양원에 부여된 면책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앞으로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4건 이상 발생하면 학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주 소득세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장기간 고통받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즈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그 의미를 해석하며 논평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전 프로 미식 축구 선수의 총격으로 유명 의사 가족 등 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최근 총격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총기 규제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애틀랜타와 콜로라도 등에서 발생한 대형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조치 6건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령총 단속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령총은 개인이 손수 조립해 만드는 총인데 조립 방법과 함께 모든 부품이 들어있는 키트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련 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유령총 확산을 제한하고 잠재적인 위험 인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붉은 깃발법을 각 주들이 채택하도록 독려하며 특정하게 변형된 총의 허점을 막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법원이 총기 몰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이 법은 지난 2019년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옹호론자인 데이비드 치프먼을 총기 규제 당국의 수장으로 발탁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총기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놔 비판을 받았는데 최근 조지아, 애틀랜타, 콜로라도, 볼더 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자 서둘러 첫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지난달 온라인 거래를 포함한 모든 총기 거래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연방수사국의 신원조회 기간을 현행 사흘에서 열흘로 늘리는 내용의 총기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뉴저지에서 발생한 유니온 카운티의 식당 주인 총격 사건 하루 만에 사망한 여성의 자매 2명이 식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유니온 타운십의 식당 주인인 45세 여성이 식당 근처 모리스 애비뉴에 주차된 차량에서 머리에 총격을 입고 발견됐으며 검찰은 성명에서 시신 근처에서 무기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추가 조사 끝에 사망한 여성의 자매 2사람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부검 결과 이 2 여성 모두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뉴욕 시내 야외 수영장과 8개 지역의 해변을 시즌에 맞춰 개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해변과 야외 수영장 개장은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빠른 것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 시내 해수욕장은 5월 29일에, 야외 수영장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6월 26일에 각각 개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지난해 일정보다 약 한 달 정도 이른 개장입니다. 지난해는 7월 1일에 해변을 개장했으며 야외 수영장은 7월 24일에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장하는 뉴욕시 해변은 브루클린의 코니 아일랜드와 맨해튼 비치,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의 4곳을 포함한 총 8곳입니다. 야외 수영장은 뉴욕 시내 53개 중 5곳을 제외한 48곳이며 실내 수영장은 이번 개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변 개장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외 수영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입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해변과 야외 수영장에서의 안전 지침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를 지켜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스 홉킨스 대학은 어제 방송을 통해 지난 일주일간 뉴욕,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미국 전체의 약 44%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규모 중 뉴욕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확진자 증가에 대해 파우치 소장은 최근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보육시설, 학교 스포츠 행사 등이 확산의 주 무대가 되고 있다면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영국발 변이에 감염된 환자 수는 열흘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어 이 변이가 미국의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요양원 정책 실패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병원, 요양원에 부여된 면책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실치사 면책을 받아왔던 요양원과 병원에 법적 책임을 묻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상하원에서 실시된 요양원 면책특권 폐지 법안은 반대표가 단 한 표에 그쳐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이어 6일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요양원과 병원 시설에 과실치사 등으로부터 면책특권을 부여하던 비상사태 또는 재해처리보호법이 결국 폐지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20-2021 회계연도에 포함돼 병원이나 요양원이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명확한 실책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 등 고객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한 조항입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요양원 가족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부도덕하다는 비판과 함께 법안 폐지를 추진해왔습니다. 주지사가 제일 큰 실수한 거는 우리 어른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었었고 회사들, 투자한 분들, 그런 분들을 지켜주고 제일 위험한 거 지켜야 될 사람들을 못 지켜줬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1년 전부터 이걸 빨리 없애야지만은 근데 우리의 말을 안 들어주고 거의 다 1년 후에 이 법안을 없앴습니다. 또 롱김 의원은 쿠오모 주지사가 비망록 판매와 관련해 요양원 사망자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이 주지사가 1년 전에 제일 어려울 때 책을 쓰면서 돌아가신 분들 번호를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커버업을 거의 다 6개월, 7개월 동안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 거는 미국에서는 진짜 아주 심한 크라임이고. 면책특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롱김 의원과 알렉산드리아 비아기 주 상원의원은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쿠오모 주지사가 면책특권 폐지에 서명했다면서 면책특권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을 애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코로나 양성에 따른 학교 폐쇄 방침이 완화됩니다.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4건 이상 발견되면 학교를 닫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뉴욕시는 여러 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 공립학교를 폐쇄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완화해 앞으로 7일 이내에 4건 이상의 코로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학교는 10일 동안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 건물에 여러 학교가 있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학교만 문을 닫고 건물 전체가 문을 닫지 않습니다.
현재 뉴욕시 학교의 테스트 양성률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뉴욕시의 코로나 양성률이 약 6.5%이지만 공립학교의 코로나 양성률은 1%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발효되며 시 보건당국은 이 규칙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권장하는 것보다 여전히 더 엄격하다고 말하면서 완화된 방침을 옹호했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갑작스럽게 학교가 폐쇄돼 대면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수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이를 없애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미샤 로스포터 뉴욕시 교육감도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주 소득세 인상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고소득층을 상대로 최고 52%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인상안은 연간 개인 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한 뉴욕주 소득세율을 현행 8.82%에서 9.65%로 올리는 내용으로 주 하원을 통과하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연간 소득 500만 달러 이상, 2,5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10.3%와 10.9%의 소득세율 구간을 새로 만들며 뉴욕시 소득세율 3.9%, 10%에서 37%인 연방 소득세율까지 합산할 경우 뉴욕주의 고소득층은 수입의 최고 52% 정도까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간 소득 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은 44%가 적용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뉴욕주에서 3만 명 정도가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이며 연간 소득 500만 달러 이상은 4천 명입니다. 뉴욕주의 소득세 인상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공적 자금 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지방 재정을 메꾸기 위해 추진됐으며 뉴욕에서 불평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도 반영됐습니다. 한편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세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공제 또는 면제 조항을 다양하게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대 규모 대기업 중 최소 55곳이 수십억 달러의 수익에 대한 연방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 보고서에는 유명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일즈포스와 컨에디슨 등이 작년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페덱스, 나이키, 듀크 에너지 등 26개 기업은 총 770억 달러의 수익을 신고했음에도 지난 3년 동안 연방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백만 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많은 수익에도 세금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감세 조치에 따른 것으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코로나 경기 부양법안에서 지난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로 팬데믹 이전에 벌어들인 수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기업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게 하는데 한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장기간 고통받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감염 관련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애프터 케어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빌 드블라시오 시장은 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생존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이민자 가정, 소수계와 유색인 커뮤니티, 그리고 저소득층이 후유증 지속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디렉터로 임명된 아만다 존슨 박사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감염자 중 최소 10%가량이 장기간 바이러스 감염 관련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후유증은 피로, 호흡곤란, 기침, 관절 통증, 가슴 통증 등입니다. 이 밖에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은 집중력 분산, 우울증, 근육통, 두통, 간헐적 발열, 심장 두근거림 등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심각한 장기 합병증으로는 심장 근육 염증, 폐기능 손상,
급성 신장 손상, 발진, 탈모, 후각과 미각 문제, 불면증, 기억력 감소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증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의료 혜택과 사회적 재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코로나19 집중지원센터는 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검사, 폐 심장 기능 검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등을 지원하고 각종 의료 장비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코로나19 집중지원센터는 트레몬트와 루즈벨트의 문을 열었으며 오는 7월 세 번째 센터가 불시위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외신들도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여권 참패는 한국 정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투표이자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며 집권 마지막 해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북한 외교는 지지부진하고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는 거듭된 시도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특히 2030 세대가 문 대통령의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 문제를 둘러싸고 금수저 엘리트들이 손쉽게 명문대에 진학하고 편한 직장을 얻는데 대중들은 분노했다며 반면 흑수저 계층은 경제 불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매체들도 한국의 서울, 부산 양대시장 보궐선거에 여권이 참패했다는 소식을 비교적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역풍이 분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에 대한 불만으로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이 강해지는 상황에서의 이번 선거 패배로 임기 종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심력을 잃어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전 프로 미식축구 선수의 총격으로 유명 의사 가족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 2명까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수요일 오후 5시경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요크 카운티에 있는 한 저택에서 70세 의사인 로버트 레슬리 박사와 그의 아내 바바라 레슬리, 9살과 5살짜리 손자 2명 등 총 5명이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5번째 피해자는 이 집에서 보수 공사를 하던 제임스 루이스입니다. 루이스와 함께 일하던 6번째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는 사건 발생 장소와 가까운 곳에 사는 프로 미식축구 연맹 선수 출신인 필립 아담스였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의 집을 에워싸고 자수를 권유하자 머리에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담스는 전직 수비수로 78차례 NFL 경기에 출전했으며 2015년 시즌이 끝난 후 그만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숨진 레슬리 박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1년부터 요크 카운티에서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올해로 결혼 40주년인 레슬리 박사 부부는 4명의 자녀와 8명의 손자와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내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담스와 레슬리 박사 가족과의 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국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지난달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의 지속성을 우려하며 통화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의사록에서 경제가 연준의 장기 목표에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고 앞으로 갈 길도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며 회복이 더 확실해질 때까지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팬데믹 위험이 여전한 데다 물가가 다소 상승하더라도 내년이면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 급등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선된 경제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봤습니다. 뉴저지주가 온라인으로 대학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고등교육을 받은 주민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 고등교육실은 어제 일부 대학에 최대 1,000개가량의 다양한 온라인 대학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고등학교 졸업반부터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편리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료 온라인 대학 교육 프로그램은 우선 머서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토머스 에디슨 주립대, 센터 너리대 등에 개설될 예정인데 학생들은 자유롭게 시간을 정해 강좌를 수강한 뒤 칼리지 보드에서 시행하는 학력 시험을 봐서 이수 여부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과 칼리지 보드 학력 시험을 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고등교육실과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인 모던 스테이츠 교육연맹이 협력해 지원합니다. 뉴저지주는 온라인 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 주민 비율을 성인의 65%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올해도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표준시험 응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어제 2020-2021 학년도 3학년에서 8학년은 영어와 수학 표준시험을 반드시 치를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시 교육국은 매년 표준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2019-2020 학년도에 표준시험 의무 시행을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시 교육국은 표준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학생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학생평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어 성취도 시험은 오는 19일부터 29일 사이, 수학시험은 5월 3일부터 14일, 과학시험은 6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시험 접수 마감일은 영어 4월 15일, 수학은 4월 29일, 과학 5월 29일 등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아이폰에 나의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기능을 곧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나의 찾기는 사람들이 쓰는 애플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투스 무선 신호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통신망을 통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방식으로 기존의 내 아이폰 찾기 기능을 확대한 것입니다. 나의 찾기와 연동되는 첫 제품들은 다음 주 미국에서 출시되는데 여기에는 네덜란드 벤무프의 전기자전거, 벨킨의 무선 이어버즈 등 블루투스를 이용한 물건 찾기 칩을 제조하는 치폴로의 칩 등이 포함됩니다. 이용자가 찾으려는 물건이 발신하는 블루투스 신호를 다른 사람의 아이폰이 포착하면 나의 찾기 앱의 지도에 그 물건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CNBC는 애플로서는 나의 찾기가 아이폰의 가치를 높여주는 기능이자 이용자들이 경쟁 제품인 안드로이드 기기로 갈아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